내용을 잘 반영하느냐.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동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전국이 1,500개 상점의 상회장, 회장단 운영에 적고 계십니다만 제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업에 대한 이 계획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있는 사항이 어떤 설계 도면이 나오면은 거기 종사하는 상인 50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도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고해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국에 1,500개 이상 되는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가지고 있는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해도 좀 부족합니다. 실천 의지도 각자가 모르고 이런 것이 18회처럼 엉키워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관계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체 책임입니다. 지금 2조 가까이 2조 넘었죠. 2조 정도를 전통시장에 투자하고도 성과는 투자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복잡한 거냐? 매우 단순하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 나온다 그러면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배 아픈데 물 파서 가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뒤에 할 일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대화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제일 필요하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당장에 선생님 뭡니까? 필요 고객이죠. 이 지금 별로 어려운 게 없어. 2초 이내에 대답이 나오대요. 생각하면. 한참 생각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사업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다고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명확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상품과 소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고민할 것은 내 상품이 어떠한 것인가? 소비자가 내 상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머리 꽉 찬 사람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 잘 벌고 재벌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상품과 소비자만 보여요. 근데 지금 어떨까? 우리 전통시장에 조금 제가 그냥 재미나게 표현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솔직히 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올해 뭘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2조 정도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큰 도움 안 됐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전통시장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상품이다.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소비자 눈높이에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고 소비자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여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시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입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손님 많이 몰려가는 데가 90년도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대형 마트. 마트가 출발할 때 어떤 컨셉입니까? 창고
창고형이라고 했어요. 창고형. 창고라고 했죠. 창고. 물건 사는 건 창고.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창고형이다. 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보다 더 비중이 높은 것은 상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맞으면 손을 손뼉을 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강조시키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이 상품이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소비자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조명을 좀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이냐 밝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 근데 우리 전통시장은 조명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시설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의자 하나도 만들어도 내가 편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지금 아니다. 또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사항이 가장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결론적인 사항은 좋은 상품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 바로 소비자 눈높이에 어떻게 맞춰낼 것이냐. 그럼 전통시장의 활성화, 돈 잘 버는 방법은 뭐냐?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사고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맞춰내느냐,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런 얘기다. 그 얘기가 여기에 한 축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 필수적인 것이 여기서 활성화의 대상이 무엇이냐? 저는 크게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째는 상품,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상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품의 운영, 상점의 운영 전략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사항은 뭐 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을 부리고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 중문진 시장과 속초 중앙시장을 시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3년 동안에 상인들하고 진짜 칼부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칼들고 뭐 피를 죽인다고 왔었고 물을 뭐 끼워붓고 처음에 마찰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한 1년 걸려서 상품의 중요성을 하고 상품을 바꾸어서 지금 시장이 시설은 거의 뭐 바뀌지 않는데 상품이 바뀌고 가장 많이 된 데가 강원도 중문진 시장과 속초 시장입니다. 그 지금 속초 중앙시장 제가 지금 한 2달 전에 다녀왔는데요.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 1년에 2억 8천원 정도 나온다고. 뭐 400원, 500원 받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고.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지금 바꾼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0원짜리 호떡 팔아가지고 하루에 230만 팔고 그 닭강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이제 이번에 또 개발 하나 해서 커피 전문점 101을 갖다 냈는데 토요일 주말 금요일부터 3일 동안은 하루에 커피만 팔아가지고 180, 160이 나오다. 3일 동안.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바로 소비자가 돈을 쓰겠다 준비된 얘기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소비자의 이해를 시켰을 때 나를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바로 소비자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우선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제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절대 뭐 여러분들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좀 경제박사 보내주세요. 제가 좀 성격이 관련이 좀 하고 하는
그래서 저 강의가 좀 고갈적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상품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상품보다 더 중요한 프로세스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될 1순위가 무엇이냐? 첫 번째, 로드맵 작성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분 상점에 대해서 나는 우리 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 목표를 담은 실천 요령을 담은 계획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서를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상인 전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 계획서는 상인의 책상 서랍이나 시, 군 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거 어디 있더라? 그 내용 뭐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항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잘된 설계 없는, 도면 없는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째, 바로 명확한 진단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과연 어디가 병이 들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정확한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허준 아시죠, 여러분? 허준 하는 굉장히 유명했죠. 그분의 어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어술이 진맥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죠. 로드맵이 중요한 단점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제 해야 될 넘버 2 로드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수의 점포가 다수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구조. 다수의 점포가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형 마트고 지금 장사 잘하는 요즘 신유통에서 하는 전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전통시장이 90년 초, 92년 3년까지 대한민국에 우리 서민생활의 상품 공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낸 것이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을 약간의 소비자 취향에 조금 한 단계 높은 상황으로 구성을 해낸 것이 창고형 할인마트, 오늘날 소위 대형마트죠. 거기에 상품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다수의 많은 상품을 한 사람이 진두지휘해서 소비자한테 맞춰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은 지금 다수의 점포가 다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중구난방으로 돼서 상품이 소비자의 욕구에 못 맞춰내요. 그래서 두 번째 로드맵이 뭐냐? 우리 상인회가 명확하게 일치가 되면 될수록 좋다. 10% 되는 것보다 20% 되는 것이 더 좋고 30%, 40% 좀 더 얼마나 합치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업을 6개월이면 끝내야 될 사업을 3년이 걸리고 안 되고 있고 싸우고 원수 주고 막 그런 게 안 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된 시장에 가보면요, 어쨌든 그 상인회가 돌아가주는 시장만 그걸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된 시장이 뭐 점수가 낮든 높든 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를 들어서 이 상인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실례는 뭐 주문진도 좋고 뭐 속초도 좋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 지하 1층,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각 층의 상인들이 각 층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개층을 전부 상인회를 쪼개서 나누어서 열심히 하는 데만 지원하겠다 해서 지하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나면서
지하에는 물이 고여가 쓰지를 못했던 데죠. 그런데 지하가 완전히 이제 살아나서 지금 그 당시에 점포가 마이너스 5천만 원 점포가 4,500 마이너스 500만 원에 판매가 안 되는데 지금 권리금이 3,800, 제가 두 달 전에 점포 때문에 갔던 건 3,800원.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증한, 예를 들면 얼마나 상인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일치하는 통합을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상인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안 되는 일인데 하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항을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안 되면은 외부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자문단이다. 이 자문단도 정부에서 지금 힘을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교육도 시켜주고 전략도 씌우고 많은 걸 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간에서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문단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자문단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전략이다. 이런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별되게 간략하게 하는 게 좋죠?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요점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명확하게 어떤 그림만 딱 그리고 계시면은 나머지 실전 사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부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인의 우리 시장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게 장사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점포가 잘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시장 구성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 혼자 장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점에 여기 계신 분 다 포함이 됩니다. 내 가게에 있는 상품 하나를 가지고 요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완성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내용은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리 이 얘기가 뭐냐고 내 상품이 앞집, 옆집, 이웃집 상품하고 서로 결합을 이루어야 하나의 상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뭐 대표적인 것이 삼겹살 아닙니까? 삼겹살 상품 정육점에 가서 사고 또 채소 가게 사야 되고 또 뭡니까? 양념 사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 개의 정보를 거쳐야 하나의 상품을 완성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장사 잘 되는 것보다 엄격하게 따지면 옆집, 앞집 장사가 잘 돼야 내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전통시장.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어떡하냐? 그 지금 거꾸로 활동하죠. 물론 내가 한 사람이 잘 돼서 손님을 유인하는 거, 핵점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점, 내 상품과 다른 상점의 상품과 서로 결합을 이루어서 해요. 이것을 가장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낸 상품, 상점 구성이 뭐냐? 대형마트다. 이걸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원스톱 쇼핑이다. 근데 시장에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품을.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동선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돈이 다니는 길, 소비자가 다니는 길. 저는 이걸 돈길이라고 해요. 이 길을 다니면서 돈을 쓰려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은 폐쇄적입니다. 문 닫아놓고 상품 어떻게 해놓습니까? 전부 가다 올려놓고 숨겨놓고 손님한테 와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저씨 사장님 뭐 있어요? 겁이 났어.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지내는 눈에 잘 보이게 해놔도 가서 지나가면서 한눈에 빨리 보여야 돼.
주소 넘어가게 물어보고 자초할 시간이 없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자문을 받고 안 되고 피가 좀 풀어달라고 내부에 자문다. 그래서 상점을 자문을 할 것이냐, 상인을 자문할 것이냐, 상품을 자문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래서 뭐 세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 상품이 소비자의 눈높이 얼마나 맞는가 진단 한번 받아보시죠. 그 다음에 상점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이 밝아야 좋은 건지 어두워야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자문을 활용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고 하자고요. 박수 한번 치고요? 네. 그래도 인정해 주시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른 분밖에 인상 써보려고 예전인데 돌아가면은 안 그렇구나. 인식되시죠? 예. 이해가시죠? 예. 자, 조금 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좀 주체적인 약간의 농간이 있었어요. 이 3시간 회의를 그걸 1시간 만에 다 만들어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소비자인데, 해달라는 거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4번째가 뭐냐? 바로 상인의 자본 노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 제일 여러분 바라는 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부를 통해서 자식이 잘 풀리는 거. 똑같은 심리예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또 상인의 회장님들, 여러분 간부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아무리 잘 시키고 돈을 투자를 하려고 자식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노력이라는 것은 본인들 자체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본노력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노력을 전통시장에서 최소한 20% 정도만 해도 20% 이상, 40% 정도의 성과는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최초에 이 법을 만들고 자부담 20%, 40% 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26%인가 시작했다가 20% 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내려갔죠. 쭉 해가지고 지금은 뭐 5%까지 내려갔죠. 절대 별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게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본노력이다. 그래서 이 실천하는 노력이 보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상점에서 하루에 일어날 일들은 극히 정해진 일입니다. 한 달에 딱 체크리스트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면은 그 상점에 있는 것은 손님 유인 전략, 손님이 오면은 유인된 손님에게 어떻게 이해 설득시킬 건가만 매일매일 만들어내면은 그것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자본노력이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 가장 잘 팔릴 수 있게끔 지금 경영학에서 최고 많이 권장하는 것이 광고 홍보입니다. 이 광고 홍보만큼은 자본 노력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상점의 활동상입니다. 상점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략은 거의 없어요. 거의 100% 가까운 것이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자본 노력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를 치자고 해도 잘 안 치고 다시 한번 좀 한번 하나를 치자. 이제 여러분 뜻이 제가 뭐 박수 받는 것도 참 좋죠. 한 분이라도 눈 감으면 안 돼. 그래서 자,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구를 내셔가지고 별표를 좀 펴주십시오. 별표. 네. 책은 뭐 그것만 찾아보면 다른 거는 뭐 별로 없고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페이지 수는 먼저 소비자 이해. 64페이지. 네. 오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그 김강규 강사가 와서 그정도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요거는 하나 외우자. 아셔야 된다. 소비자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날저 시간이 없어도 있어도 자나 깨나 생각이 소비자 생각.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가 어떻게 해줘야 좋아하는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만족도가 낮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소비자가 찾기 전에 과거에는요 소비자가 찾으면은 상품을 하고 전달만 하면은 장사가 돼요. 그게 60년도 생각입니다. 지금도 가장 장사를 나름 대장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열악한 장사 절대 권익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 북한에도 포함이 됩니다. 상인 대장입니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 소득이 높고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 갑이 되는 거죠. 이 값 생각을 하지 않고 돈과 대체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 한번 보자. 아주 전통시장이 가장 지금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 최고의 상품. 각 업태별로 우리 전통시장에서 제일 독과점이나 다름없이 잘 되고 있는 상품이 뭐냐? 어떤 아이템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뭐죠? 모르겠어요. 먹는 거. 네. 지금 전통시장에서 그나마 독점하고 잘 팔리는 거는 노미노이죠. 할머니들도. 그나마 그게 제일 의료 중에서도 먹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이거는 좀 바꿔주는 것이 대부분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관점이 사장님, 사모님 상위 관점이에요. 옛날에는 돈 이렇게 아주 잘 벌리거든요. 전부 잘. 그래서 지금 장사가 오래 하시는 분들 양품점에 가보면요 그 양품점 사장님의 수준에 딱 맞는 옷을 진열을 펴들어놨어요. 소비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장사 조금 잘하는 분은 사교성, 즉 스킨십이 좀 있는 분들, 또래 분들을 모아서 팔리는 그 정도예요. 이건 안 돼요. 이게 뭐냐?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 소비자 관점으로 확실하게 바꾸시다. 그래서 상점은 구성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냐? 소비자 눈높이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는 소비자에게 심부름하는 역할이 요즘의 판매원 역할이에요. 이 전환이 있어줘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 지금 장사 잘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마트에 손님들 처음에 소분해가지고 판매하다가 소분도 이제 그거 작아지고 입맛대로 까다로우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형마트에서 아이고야 이러다가 맞을 때다. 그래서 아예 저버리고 뭐가 다 단내놨어.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와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우리 전통시장은 지금도 전혀 맞지 않는 채소는 한 단이나 해야 되고 생선은 한 마리나 해야 되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하루에 3끼 가족이 같이 먹는 분 솔직히 계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되실 거예요. 한 단 한 마리를 가져가면은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아요. 이거 팔리게 돼요. 그럼 소비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이라도 어떤 시상품은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형마트는 상품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져가면은 찌개거리, 구이, 매운탕 딱 해서 가서 독도 그것도 풀기 귀찮으니까 가위 탁 자르면 되게끔 해서 마차도. 그것이 다 이것이 상품으로지. 근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해요? 하라고 뭐 손님이 안 들어오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또 뭐 손님이 안 오니까 좀 자야 된다고 주무시고. 조금 부진하신 분들은 야 며칠 좀 모여 경제나 살리려고 고돈이라고 이런 거죠. 너무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흥분하고 싶을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차 안에서는 절대 전통시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거 무슨 마차야 되냐? 첫째 상품. 그래서 자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시설이 좋다, 분위기가 마차다. 그 상품에 맞춰서 그 상품을 팔리는 걸 조금 더 잘 팔리게 하고 쉽게 팔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테리어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점에 불도 다 끄나 전기세 나가는 그럼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저쪽에 인도 쪽에 인도 흥분해가지고 이 무드 되는 거야. 물 한잔 하면 승진하게. 자, 소비자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진짜 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뭐 많기는 한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가게가 잘 돼야 또 시장도 있는 거니까 상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상점에서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딱 엄격하게 따지면은 세 가지 정도 되죠. 이제 대면 판매가 있고 셀프 판매가 있고 이제 요즘 온라인 판매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대면 판매, 셀프 판매가 주로 있는데 지금 판매 중에서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대면 판매입니다. 대면 판매라는 얘기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직접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셀프 판매는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건 가지고 가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전통시장은 지금 셀프 판매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면 판매를 거의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만족도는 제일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소비자 비율을 안 맞추고 소비자 네가 나한테 맞춰주시면 좋겠다. 인도처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 지금 쉽게 말하면요. 지금 장사를 요즘에 우리 메이커 일명 얘기하는 백화점에 판매원들이 가면 브라우스 하나를 팔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소비자가 들어오면은 소비자들한테 집중을 해서 판매원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행동으로 느끼고 감으로 느끼고 얘기를 해서 느끼고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브라우스가 붉은 브라우스에 노란 브라우스가 있어요. 줄데없는 소비자가 지금 벌리러 왔어요. 두 개 가져가지고 판매원한테 빨간 게 좋습니까? 노란 게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예? 하나 골라줘요. 골라주는 거예요. 주의 마음대로. 이제 이게 우리 전통시장 방법이죠. 그 소비자는 정확하게 자기 심리전까지 요즘 쓰는 것이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심리전 이것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게 뭐냐면 손님이 우리 상점에 딱 들어오면은 절대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손님이 들어가지고 5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 걸 쳐다봤을 때 그 빨간 브라우스하고 노란 브라우스를 노란 브라우스 5분 만지고 손이 갔다. 빨간 브라우스 2분 갔다. 이런 손님이 알고 있어요. 행동을 한 것을.
그래서 판매원이 어떻게 해? 아, 이 사람 빨간 플러스 손 땄고 심리적으로 빨간 플러스 너무 많이 가거든. 딱 얘기하는 거. 아, 손님 빨간 플러스 훨씬 좋습니다. 손님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런 탁 만족도가 나와야 이 손님이 사업을 자신감을 가지고 아, 그래, 맞아. 어떻게, 저동우 씨? 두 개 가도록? 두 개도 괜찮고요. 물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제 이걸 어떻게 돼? 그 갈등을 유발시키고. 헷갈리고. 그래서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냐? 욕심 많아. 야, 길동아, 나 노란 거하고 빨간 거 있었는데 노란 거를 살라고 빨간 거 샀다. 어떤 게요? 샀다 이러면 또 그 친구가 동조를 해주는데 어떤 게 좋아? 나는 노란 걸 샀는데 빨간 게 안 좋아? 요새 이거 미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반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날 소금풀이에요. 반품 가져. 그런데 내가 빨간 걸 샀어. 아, 자신감 있게 해보게 좋다. 막 칭찬해줘. 이러면 딱 좋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야, 길동아, 나 프로모션으로 뭐 3개, 4개 발표만 주고 했는데 빨간 사람이 잘 어울리더라. 거꾸로 자기가 잘해. 잘했어. 야, 그럼 어떻게 해? 그 친구가 야, 잘 어울린다, 좋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우리 소비자예요. 소비자 행동. 상품에 대한 상품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틀립니다. 네? 이 정도 보면 눈치 봐가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소비자들 참 힘들었어요. 역시 양반동에 여기까지 시간을 자꾸 왜 빨리 가는데 시간을 좀 빠져놓으면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우리 상점에는 우리 시장에는 대표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속초 주문진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40% 실현시킨 것이 대표 상품. 주문진 우리나라 최고의 근원 속초의 지하 해센터. 그래서 그 상품이 핵상품군으로 연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이 동해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효 젓갈 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좀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기업 대표 상품이 있어야 그 브랜드가 살아서 춤추고 다니면서 자동적인 마케팅을 해요. 삼성하면 여러분 뭡니까? 아, 이 중증도 삼성이 없구나. 스마트폰이죠?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협조만 그냥 스마트폰 맞죠? 각 기업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친숙한 우리나라의 동원산업 동원산업하면 여러분 뭐 떠오릅니까? 참치죠. 참치 하나 가지고 오늘날 종합식품회사로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뭐냐? 그 참치 하나가 좋으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서 내서 그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청가를 한다고 하면 가위바위보 한다고 최소한 우리 집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뭔가 고민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에다 사과다. 뭐 사과만큼은 내가 온양에서 최고 좋은 사과를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사 모시다든 뭐 애경사가 있으면 사과만큼은 그 집에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동선을 연결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우리 집에까지 들어온 손님을 못 잡는 거니 이거 가격 문 닫아야 돼요. 이런 역할이 바로 브랜드의 확장력과 소비자 유인력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같이 가지고 가주는 묶어주는 것이 대표 상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대표 상품을 가격 이미지를 내서 굉장히 싸게 파는 이미지를 가져갈 거냐, 품질 좋은 걸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야 되고, 그 전략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속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속초 하면은 대포항 가야 회를 먹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큰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대포항이었어요. 바가지 쓸 줄 알고 가자고 하는 것이 평소입니다. 근데 속초에 지금 유명한 구두가의 해집들 다 무너졌습니다. 동해에 가서 회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 대포항에 가서 먹는 이유가 회도 먹어야 되지만 바다도 보고 좋은 공기도 보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 70년, 80년, 90년도의 관광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은 뭐냐? 하도 많이 다니고 미디어가 돼서 TV도 보고 뭐도 인터넷에서 많이 봐서 오는 것보다 실속을 느끼셔야 돼요. 거기에 큰 책을 맞춰서 지금 속초 중앙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속이. 그래서 회 그릇도 전부 바꿔라. 첫째, 소비자가 눈으로 제일 빨리 먹는다, 음식을. 비주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2달 전에 연속적으로 이제 갔는데, 높은 분들, 장관분들 몇 분하고, 뭐, 또 대표 반열에 계시는 분들하고 모시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애를 가지고 배가 불러서 일나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먹었는데, 돈 2만 원도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전부 감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역으로 지금 속초에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회 먹으러 가자. 이런 게 대표상. 이거 원양에도 아마 지금 성공했죠. 관광객 위주로 해서 뭐 저가에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대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시장하면 무엇을 우리가 소비자한테 가전시켜서 그 브랜드하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신뢰도를 높이고 그분들을 막 붙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다시 오게 만들어주는다. 이게 재무입니다. 장사는요,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재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대표 상품의 노력이 있어집니다. 맞죠? 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그런데 지리적으로 좀 나쁘단가. 오늘 다섯 가보시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요약은 제가 상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통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단위를 재구성하는, 이거는 오늘 이 시간 이거 돌아가시면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상품이 정확하게 상품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품질은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각광받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자랑하는 것이 1차 식품입니다. 정액에서 수산물 또 뭡니까? 농산물 또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도 관리 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소비자 눈에는 상품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단위를 재구성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단위가 재구성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을 소량 다품종이 원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조그만하게 여러 가지를 사야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많이 주고 싸게 주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서비스인 줄 알고 소비자는 이것이 지금 와닿지 않습니다. 작게 해줘야 되고 필요한 만큼. 그래서 지금 생선도 토막토막 낼수록 더 잘 팔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런 단위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법을 깨는 상품 중에서는 상품의 재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뭐 그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재구성 저거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첫 번째 담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 중에 이제 핵점포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이 핵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핵점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협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깜빡이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완성도. 정리해서 내 상품과 옆집 상품이 재구성으로 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상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요거 한 가지만 필기하고 끝낼게요. 좀 메모만 해주세요. 뭐냐? 어떤 경우라도 이루어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내부자 거래. 상품, 내 상품과 옆집, 앞집, 이웃집 상품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가 보면은 내부자 거래가 실행되어야 되고요. 내부자 거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로 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라는 얘기는 뭐냐 하냐고 가능한 우리 시장에서 자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액에서 우리 내부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내부자 거래는요 상점 150개 이상 넘어가고 내부자 거래에도 내부사가 필요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내부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대형마트 딱 놓게 그 대형마트 가보면 사장님 사모님들하고 놀라고 계시죠. 이거 내부자 거래도 안 되면서 잘못되면 아씨 대통령이 요새 뭐 정치를 잘못했다 정통시장 뭐 이것도 인도처럼 돼요. 그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내부자 거래를 확산한다. 그래서 시장 내부에 있는 상인들 가족끼리라도 협력을 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2분 오버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